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언론, 마틴 울프 같은 언론인이 나오는 그날까지 김범도의 경제 플레이타이트는 계속됩니다. 마틴 울프는 요즘 이런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돼서 나토 조약을 깨트리고 유럽은 러시아와 중국에 충성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는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증, 권위주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처럼 표현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또다시 되는 것은 부주의한 것이 될 것이고 서구의 슈퍼파워인 미국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은 트럼프의 권력 기반은 강력한 반자유주의 세력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트럼프가 꿈속에서도 외치는 미국 우선주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한 말입니다. 독일과 전쟁을 벌이는 영국을 미국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한 얘기입니다. 1941년 일본이 비행기로 진주만을 초토화시키고 나서야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가 없어집니다. 1938년 위넨 협정을 통해서 체코를 송두리째 히틀러에게 넘겨주면서 당시 영국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 총리는 전쟁 대신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한가한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당시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면 중국은 대만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도미노처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시아 전역은 중국의 지배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도 앞으로 큰 걱정입니다. 민족주의자, 외국인 혐오병자, 권위주의자들이 유럽의회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마린 르펜이 프랑스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푸틴주의가 더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훔쳐먹고 있다고 떠들면서 대통령 재직 시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켰고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들의 수입품들에게도 공격적인 관세를 퍼부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위험 제거, 디리스킹이라고 표현은 세련되게 했지만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지금은 이런 전략이 중대한 실책이었다고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훨씬 더 뻔뻔할 뿐입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이나 유럽이 더 뭉쳐야 하는데 트럼프나 유럽의 트럼프 따라쟁이들은 이러한 협력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신들의 민족에게 나쁜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도 중국과 기후 문제를 포함해서 협력해야만 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가의 입장을 배려해줘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권위주의나 민족주의, 배타적인 외국인 혐오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뭉쳐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도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고 통찰이고 지혜입니다. 김범도의 경제 플레이타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상황이 2차 세계대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에 체인벌린 총리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독일에도 또 전쟁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미넨 협정을 통해 가지고 그 체코를 넘겨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이제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하고 그랬는데 그때 동부 유럽을 넘겨주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갔던 것처럼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면 반드시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건 좀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이 푸틴이나 중국에 대해서 좀 마동석처럼 범죄 도시에 나오는 범인을 대하는 것처럼 터프하게 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동석 화이팅, 범죄 도시 화이팅, 범도 화이팅.